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동이쌤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함께 읽었던 민중의 적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민중의 적을 제대로 배우기 전에 헨리 입센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지은, 그 작가분이 지은 인형의 집, 유령, 민중의 적, 이렇게 세 가지 작품을 통틀어서 배워보려고 해요. 이번 5교시에는 헨릭 입센이 누구인지 그리고 인형의 집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헨릭 입센은요, 이 작가분은 노르웨이 극작가세요. 1828년부터 1906년까지 사셨습니다. 그리고 근대 사상과 여성 해방 운동에 깊은 영향을 끼치셨어요.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 지도에 보이는 노르웨이에 사셨던 분이고요. 굉장히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7살 때 집이 파산을 하면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15살에는 집을 떠나서 약방의 도제로 일하게 되고요. 독립을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독학으로 대학 진학을 준비해요. 신문에 만화와 시를 쓰게 되고요. 그렇게 막 열심히 쓰다가 단막물 하나가 극장에 채택되어서 작가로 전향하게 됩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요. 1851년 국립극장 전속 작가로 일을 하게 돼요. 전속 작가 겸 무대 감독으로. 그리고 1857년 노르웨이 극장 지배인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 5년 만에 극장이 폐쇄돼요. 그래서 회의감을 느낀 이 헨릭 입센은 독일과 이탈리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와 로마의 고대 미술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노르웨이의 어떤 낭만주의의 그런 지필 성향을 띠셨는데요. 사회주의적인, 그래서 사회의 허위와 부정을 파헤치는 사회극을 쓰기 시작하세요. 그 작업을 거쳐서 여러 작품을 거쳐서 인형의 집이 탄생하게 되고요. 그 작품으로 인해서 근대극의 제1인자로 탄생하게 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 3가지를 저희가 배워보려고 해요. 인형의 집, 유령, 민중의 적, 총 3가지입니다. 쓰여진 시기도 순서대로예요. 헨리 립센에 대해서 또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은 사실주의의 극작가세요. 그래서 사실주의 하면 헨리 립센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분은 사실주의 아버지라고도 부르고요. 가장 처음으로 사실주의 작품을 19세기에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근대극의 선구자라고도 불리우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작품의 특징을 보면요. 여기 보면 나와 있지만 언론 조작, 이중적인 윤리, 사회와 개인의 갈등 등 자신이 속한 곳에 폐부를 찌르는 사회 문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었던 민중의 적도 이러한 언론 조작이라든지 이중적인 윤리, 사회와 개인의 갈등 등을 다루고 있죠. 자,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작품인 우리가 살펴본 작품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살펴볼 작품인 인형의 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전에 공연되었던 부분을 사진 자료로 가져와 봤어요. 여기 보면 문을 탁 열고 노라가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뒤에는 굉장히 밝은 빛이 비추고 있고요. 조명 효과를 통해서.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노라가 자신이 살던 집을 박차고 나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 보면 헬머와 노라가 나오는데요. 둘이 굉장히 가까이 있나요? 멀리 있나요? 굉장히 멀리 있죠. 그래서 노라가 인형처럼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사에서도 작품에서도 나오겠지만 이 노라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의 인형 종달새죠. 그래서 이 노라는 평생 깨닫기 전에는 종달새이자 인형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어떤 부속적인 소유물로 남성의 그런 부속적인 소유물로 인식이 되었었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최초로 물음표를 던진 작가가 헨리 입센인데요. 그래서 최초의 페미니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 중심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굉장히 큰 이슈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은행가인 아내의 노라가 새로운 삶을 찾아서 떠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노라는 은행가 헬머의 귀여운 아내였습니다. 결혼한 지 8년 됐고요. 아이도 2명이나 있어요. 헬머는 노라를 새장 속의 새처럼 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작고 귀한. 그래서 그런 노라한테 비밀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사실 이 결혼 후에 헬머가 큰 병에 걸렸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노라가 남편을 구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빚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노라가 여자이다 보니까 법 쪽이나 이런 쪽을 잘 몰라요. 그래서 차용증의 보증 서명을 남편 대신에 자기 자신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여성은 서명을 할 수 없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위급했고 그때 남편한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에 그렇게 행동을 했죠. 그런데 그 몇 해 뒤에 그 빚에 대한 그 보증 서명 때문에 차용증에 대한 보증 서명 때문에 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사실 그 돈을 빌려준 사나이가 헬머의 은행에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노동자였던 거죠. 근데 헬머는 그 돈을 빌려준 사나이라는 걸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 돈을 빌려준 그 사나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사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이후로 해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나이가 이제 돈을 빌려줬던 그 친구가 이제 자기가 잘리기 싫기 때문에 노라를 찾아와서 협박을 합니다. 나 이거 다 얘기할 거야. 너 나를 계속 여기에 이 자리에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돼 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노라가 어떻게 해서든지 비밀이 드러나는 게 싫어서 이제 헬머를 막 설득하고 했는데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돈을 빌려준 사나이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어쨌든 헬머가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노라는 자기를 헬머의 그런 어떤 건강 때문이었으니까 노라를 위로해주고 뭔가 이렇게 보호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헬머가 엄청 화를 내면서 어떻게 네가 나 대신에 서명을 할 수 있냐? 네가 이게 어떤 일인지 알고 있는 거냐? 하면서 막 욕을 퍼부었어요. 노라는 깜짝 놀랐죠. 나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일이었는데 내가 법률을 모른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라는 생각이 깨달음이 들고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막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집을 나가겠다고 해요. 근데 헬머가 어떻게 여자가 가정과 아이들을 버리고 집을 나갈 수 있냐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노라가 나는 내 자신을 찾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문을 열고 나가면서 이제 공연이 끝납니다. 엄청난 센세이션이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헨리 깁슨이 이제 여성의 권리와 독립을 주장했고요.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작품이 끝나고 나서 엄청난 야유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여자들도 어떻게 여자가 저렇게 가정과 아이들을 버리고 떠날 수 있지? 라고 하며 야유를 보내기도 했고요. 공연을 못할 뻔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세기에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러한 작품을 냈고
그래서 이 인형의 집은 결혼 제도, 그러니까 사회 통념적인 어떤 여성은 이 가정을 지켜야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희생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결혼 제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뿐만 아니라 가치관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종교에 대한 의문까지도 제기하는 그런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출석 질문에 제가 오늘 수업 중에 질문 한 가지를 던질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